자, 통합과학 1차시 우리 교과서 16에서 19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첫 번째 대단원 변화와 다양성에서 첫 번째 중단원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 다양성에서 첫 번째 소단원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한 3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단원의 성취 기준은 지질 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석과 지질 시대에 대해서 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 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화석의 생성과 발견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퇴적물에 매몰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단단하게 굳고 지각 변동, 풍화, 침식작용으로 지표에 노출되면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석이 되려면 좀 단단한 뼈가 있는 이런 생명체일수록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석은 크게 보면 두 종류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표준 화석은 정의가 지층의 생성 시기를 확인하고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어찌 보면 표준이 되는 화석이라는 의미에서 표준 화석이라고 합니다. 지질 시대를 표시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건은 생존 기간은 짧아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체로 이제 지금은 멸종한 생명체들이 표준 화석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개체 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발견이 잘 되겠죠. 그리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시기에 넓은 지역에서 많이 분포했던 이런 녀석들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고생대에 번성했던 삼엽충, 그리고 중생대에 번성했던 공룡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둘 다 지금은 이제 멸종하고 없죠. 그 시기에만 짧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시상화석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후, 수륙 분포, 지각 변동 등 생명이 살았던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그래서 얘는 생존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분포 면적은 좁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과 특정 환경을 나타내주는 화석이기 때문에 뭐 해양이면 해양, 육지면 육지, 그리고 뭐 습하면 습한 곳 이런 식으로 특정 환경에만 서식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중에서 이제 교과서를 보면 요 이제 삼엽충은 어찌 보면은 좀 중복적인 부분이 있죠. 이게 고생대에 번성했기 때문에 표준 화석이기도 하면서 이제 바다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는 환경을 나타내주는 시상 화석이기도 하는 거죠. 반면에 산호는 지금도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시기를 알 수는 없고, 요거는 이제 과거에 수온이 높고 수심이 얕은 바다였다라는 그 환경을 나타내는 화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난 수변한 지역을 나타내는 시상 화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도 고사리는 있죠. 고생대에 등장해서 아직까지도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질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질 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 지질학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뜻하고요. 또 지질 시대의 구분은 생물계의 큰 변화, 즉 이제 표준 화석을 통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석이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성캄브리아 시대가 지속된 기간이 가장 길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세분화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없고요. 반면에 화석이 비교적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성캄브리아 시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속 기간이 짧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견된 화석이 많을수록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생물계의 변화를 더 쉽고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시대 구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지질 시대를 이러한 도표나 뭐 이런 시계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문제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뭐 순서는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88.2%나 차지를 하죠.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한 게 고생대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 가운데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C가 신생대. 이게 제일 최근 새로울 신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옛고자를 쓰겠죠. 그리고 오래되고 새롭고 그 가운데고 그리고 이거는 아예 그 이전이고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으로 보면 이것도 좀 신기한데요. 성캄브리아 시대가 하루를 24시간으로 봤을 때 0시부터 21시 09분까지가 성캄브리아 시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밤 9시 9분까지가 성캄브리아 시대고요. 밤 9시부터 10시 40분까지가 고생대에 해당이 됩니다. 밤 10시 40분에서 11시 39분까지가 중생대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등장한 신생대는 23시 밤 11시 39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존재한 기간은 굉장히 짧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길이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 성캄브리아 시대가 88.2%, 그다음 고생대가 6.3%, 중생대가 4.1%, 신생대가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질 시대에 대해서 한번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있어서 나중에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선 캄프리아 시대가 아니고 선 캄브리아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지질 시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8%가 넘죠. 45억 6,700만 년 전에서 5억 3,900만 년 전까지. 약간 돈으로 바꾸면 느낌이 더 옵니다. 45억 6,700만 원 전에서 6억 3,900만 원 전까지이고요. 환경은 초기에는 온난했었는데요. 중기하고 말기는 이제 빙하기였던 시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는 아직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녀석이 없기 때문에 육지에는 생명체가 없었고요. 요 바다에서 처음으로 생물이 출현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 흔적의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요 그림에서 보이는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요.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35억 년 전 최초의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로 가장 오래된 화석입니다. 이처럼 남세균, 해조류, 균류와 같은 원시 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의 양이 늘어나는 이런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 나중에는 세포액이 핵막으로 둘러싼 진핵 생물이 출현하기 시작했고요. 말기인 한 7억 년 전에는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중요한 점이 이제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바다에만 생명체가 주로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세균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가장 오래된 화석이고 마지막에는 뭐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기도 했다. 뭐 이 정도이고요.
자, 이제 고생대에는 5억 3,900만 년 전부터 2억 5,200만 년 전까지, 돈으로 느낌을 가져보면 5억 3,900만 원에서 2억 5,200만 원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대의 환경은 대륙이 전기에는 여러 개로 흩어져 있었지만 말기에는 요처럼 이제 하나로 모여서 판게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온난수균했는데요. 이제 판게아가 형성된 이제 후기에는 빙하기가 되면서 이제 대량의 생물 멸종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고생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오존층이 형성됩니다. 오존층이 형성되어서 이제 육지에도 생물이 살아날 수 있게 되어서 다양한 생물종이 출현합니다. 저는 어떻게 외우냐 하면 이제 생명체가 육지에 진출하면서 고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바다에서는 뭔가 이렇게 헤엄치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힘 안 들이고 움직일 수 있었는데 육지에 올라오면 이제 중력을 온전히 느껴야 되죠. 그래서 고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색깔을 좀 달리하면서 색칠을 할 건데요. 지금 바다의 생명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파란색, 그리고 육지의 생명체는 제가 뭐 갈색으로 표현을 할까요? 예, 잠시만요. 갈색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미리. 갈색을 만들기 어렵네요. 예, 뭐 하여튼 갈색 비슷한 색으로 제가 주황색으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고생대 전기에는 바다에 삼엽충하고요. 바다에 살았던 생물이니까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완종류, 필석, 산호 등 무척추 동물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약간 흐물흐물 거리는 것들이 많은데 이 보면 요게 필석이고요. 요게 이제 삼엽충, 이런 게 완종류,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에는 이제 최초의 육상 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식물이니까 초록색으로 할게요. 오존층이 이제 생성되면서 이제 육지에도 생물이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바다에는 갑주어를 비롯하여 어류가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 후기에는 이제 육지에는 양서류와 그 다음에 양치식물, 지금도 있죠, 고사리 같은 이런 식물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바다에는 방추층이 번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기에는 이제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이제 그 빙하기가 오면서 대멸종이 일어나는데요. 자,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아까 하나는 얘기했죠. 고생대 오존층이 생기면서 육지에 이제 진출하면서 고생이 시작되었고요. 이제 주로 고생이란 단어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3 때 주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고3 때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강원도 양양에 군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남학생들도 이 양양에 가게 되면 고생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양서류하고 양치식물, 양양, 군대, 고생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생대 말에 이제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이제 삼엽충을 비롯하여 이제 고생대에 번성했던 생물들이 대멸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륙이 다시 이게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생대가 시작이 되고요. 중생대는 2억 5,2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2억 5,200만 원 전에서 6,600만 원 전까지가 되겠고요. 자, 환경은 판게아가 이제 분리되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고 습곡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게 돼서 이는 대체적으로 온난한 기후가 됩니다. 여기 까만색으로 적을게요. 그래서 중생대가 유일하게 이제 빙하기가 없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생대의 특징은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그리고 육지에는 공룡과 그리고 거시식물, 은행나무와 같은 거시식물이 번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파충류가 진화한 어룡과 익룡이 나타나고 시조새가 출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원시포유류가 번성하진 않았습니다. 원시포유류가 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게 암모나이트예요. 이건 뭐 모양이랑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삼요충 특징을 안 알려줬는데요. 요게 고생대 고3 때 고생하죠. 삼요충 바다에 살았던 녀석인데 얘가 잘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로로 봐도 세 부분, 뭐 가로로 봐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이거 삼요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고생대 때고요. 암모나이트가 중생대 때입니다. 이것도 제가 외우는 방법을 기억해 줄게요. 이건 그 스님을 중이라고도 하죠. 이 중이 암자에서 공을 들이죠. 그래서 중이 암자에서 공을 들인다 해서 중생대 암모나이트 공룡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식물은 이제 고생대 때는 양양해서 양치식물이 있었죠. 중생대는 겉시, 신생대는 속시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발전된 형태로 진화를 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이 암자에서 공을 들인다. 중생대 암모나이트 공룡 이렇게 기억하고 그 공룡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보면 막 화산 활동 막 일어나고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온실효과 때문에 주로 온난했다. 그리고 이제 빙하기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생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6,600만 원 전부터 현재까지. 일단 신생대의 환경은 현재와 비슷한, 현재까지이기도 하니까요.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이루고 있고요. 이때 이제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신생대의 특징 중 하나가 요 빙하기와 간빙기가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세대에 이제 대표적으로 번성하는 생명체는 이제 인간을 포함한 이제 포유류 하고 그 다음에 식물로는 이제 거시식물에서 한 단계 더 발달한 이제 속시식물이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이제 화폐석, 육지에는 매머드가 번성하였다가 멸종했고요. 저 말기에는 이제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신생대도 외우는 방법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신생대는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요 신생대 때는 인간이 매머드를 사냥하면서 신화를 썼다. 신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신생대, 인류, 매머드, 화폐석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신화. 그렇게 하고 이제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났고요. 요게 이제 그 화폐석입니다. 화폐처럼 생겼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화폐석이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매머드죠. 지금은 멸종하고 없죠. 요게 이제 신생대를 대표하는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이제 초기에는 온난했지만 중기 말기는 빙하기였고 오존층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때문에 바다에서 생물이 출현했고
남세균이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의 양이 늘어났는데 그거의 흔적이 가장 오래된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로 나타난다. 자, 고생대는 이제 고생에 기억을 하면 됩니다. 오존층으로 인해서 육지에 생물이 진출하면서 고생이 시작되었고요. 이 고3 때 여러분이 고생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 나중에는 양양에 있는 군부대에 입대해서 또 고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말기에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고생대 말기에는 판기아가 형성되면서 여기 요 사이사이가 또 다양한 생물 서식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생물 서식지가 단순해진 거죠. 그리고 빙하기도 겹치면서 대멸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이제 고생대 말기고요. 그다음 중생대 때는 이제 중이 암자에서 공을 들인다. 중생대 암모나이트 공룡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고 이제 화산 활동으로 인한 온실효과 이산화탄소로 온실효과에서 온난했던 시기입니다. 그 신생대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신생대는 인류가 등장해서 메모들을 사냥하면서 신화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반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제 삼엽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요게 이 시대를 대표하는 바다에 사는 생명체의 화석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좀 더 반복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인데요. 최초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인 남세균이 출현을 하였고, 요 에디아카라 동물군과 같은 이제 다세포 생물이 말기에 출현하게 됩니다. 고생대는 이제 육지에 생명체가 진출하면서 고생이 시작되었다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배경이 되는 게 오존층의 형성으로 자외선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자, 말기에는 이제 양서류와 양치식물, 양양에서 군대에서 또 고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고3 때 여러분 고생하죠. 고3엽충 이렇게 해보고 어류도 같이 번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생대 때는 이제 중이 암자에서 공을 들인다 해서 중생대 암모나이트 공룡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은 이제 거시식물까지 진화를 합니다. 신생대는 이제 속시식물까지 제일 진화된 형태까지 식물이 진화를 하고요. 포유류 번성이 이제 주 포인트인데 인류의 조상이 메모들을 사냥하면서 이제 신화를 썼다. 신화가 만들어졌다. 화폐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과서에 있는 그림도 잘 그려져 있어 한번 볼게요. 여기 성캄브리아 시대의 그림 위주로 볼게요. 스토로마톨라이트고요. 자, 고생대는 고3 고생하죠. 3엽중. 고생대 말기 이 판기아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가 단순화되면서 이제 생물이 살기 힘든 조건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빙하기까지 겹쳐서 이제 삼엽충이 대멸종하게 되겠고요. 네, 중생대는 중이 암자에서 공을 들인다. 중생대 암모나이트 공룡. 그래서 중성대에는 이제 이게 판기아가 분리가 계속되고요. 신생대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과 같은 수륙 분포를 이루게 됩니다. 신생대는 인간이 메모들을 사냥하면서 신화를 썼다 해서 신생대 화폐석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은 이제 고생대 양양 양치식물, 중생대 거시식물, 그리고 신생대 속시식물 이렇게 이제 진화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외워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좀 반복해서 연상법을 이용해서 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